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중대재해센터 TV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율촌의 김상인 변호사입니다. 이번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외에도 그 중대시민재해도 새로운 재해 유형으로 도입을 했고, 올해부터는 또 소규모 사업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도 상당히 넓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로 중대산업재해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재해를 말하는 걸까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그 중대산업재해 쪽과는 다르게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말씀하신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국한되는 걸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시설, 설비, 부품이나 자재 이런 것처럼 그 자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용자의 부주의나 자연 재난으로 생긴 사고처럼 운영 주체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걸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유로 발생한 재해는 여기서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고는 단 하나의 원인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원인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실제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포함된 걸로 인정이 된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그런 결함이 있었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거군요. 재해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관계가 없는 걸까요? 네, 그 정의 규정에서는 재해자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규정에서 각종 조치의 목적을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보호를 위한 거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재해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업무나 작업 중인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가 아닌 중대산업재해로 규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종사자 외의 이용자가 중대시민재해에서의 재해자로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데 정의 규정에서 원료나 제조물은 대강 어떤 걸 말하는지 감이 잡히는데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은 엄청 다양하기도 하고 상당히 상세하고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이제 나열하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그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중에 상당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숙박시설이나 공연장, 고층 빌딩 등등 이제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각각 규정된 규모 이상이라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점에는 또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중대시민재해가 어떤 재해를 말하는 건지는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요. 그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운영주체에게 부과된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된 의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정하고, 또 제11조에서는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 또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점검,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도급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또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그리고 교육 실시했는지 점검하는 이런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에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걸 전제로 해서 종사자를 재해자로 상정하는 의무들인 반면에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시설의 이용자를 재해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의무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법령상의 의무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인력의 배치와 권한 및 예산 부여, 그리고 평가에 관한 의무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인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보니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의무도 빠져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중대시민재해에서만 의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나요? 네, 일단 주된 걸로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걸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에 관한 의무는 따로 없는 대신에 연 1회 이상 인력 확보와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유지보수 등에 관한 안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나 철도 안전법에 따라서 관련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서 경영 책임자가 보고를 받은 경우라면 이 의무를 이행을 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점검과는 별도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중 일부인 인력과 예산 확보, 안전 점검, 안전 계획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에 실시해야 된다는 의무, 이게 또 별도로 규정돼 있다는 것도 중대시민재해에 특유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장소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이라면 그 장소의 경영 책임자는 말씀하신 의무들을 중복해서 전부 이행해야 하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기만 하면 52인이 안 되더라도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 보니 경영 책임자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동시에 챙겨야 할 사업장이나 시설도 많이 늘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그 관련 의무가 상당 부분 중첩이 됩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에 관련된 의무는 안전계획에 관한 부분을 제외를 하면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주요 의무 대부분을 이미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그리고 교육 실시, 점검 같은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반기 1회를 실시를 하면 자연스럽게 중대시민재해 규정의 연 1회 실시 의무도 이행한 걸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거기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을 한다면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 이행에 중복해서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 규정의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야겠죠. 네, 변호사님 오늘도 유익한 내용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중대재해센터 TV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대시민재해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소된 사례는 없고 작년에 있었던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요. 향후에 또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럴 때는 형사 책임을 지거나 적어도 추궁을 당할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이나 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한다면 법령상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하는 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이렇게 중대재해센터 TV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